이 영상의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9일 새벽 1시 젠3 라이젠 5000번대 발표가 되었습니다. 꼬여버린 라인업을 맞추기 위해서 4000번대가 아닌 5000번대로 네이밍이 바뀌었네요. 공개된 영상은 24분끼리의 예상보다는 짧은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젠3의 주요 키포인트는 CCX당 8코어 나뉘어 처리되던 것이 통합되어 단일 코어 성능 향상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게이밍에서도 이제 라이젠이 밀리지 않고 AMD 주장으로는 능가했다고 합니다. 왼쪽이 기존 3000번대 구조입니다. 4코어씩 2개로 8코어 구성이었고 캐시 메모리도 나뉘어져 있던 것이 합쳐졌습니다. 공간은 똑같은데 문이 2배로 커졌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만큼 한 번에 처리하는데 쉬워져서 레이턴시와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3300X에서 봤었던 가능성이 결과로 증명되었네요. 와트당 성능 비율이 기존 3900XT 대비 40% 향상되고 1900K보다는 2.8배가 높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게 전력이 덜 먹는다는 것이지 절대 성능이 2.8배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인텔과 성능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고 두 회사의 대결의 소비자는 저렴한 녀석을 업어오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개된 것은 5900X입니다. 코어 수는 동일하게 12코어 24스레드, 최대 부스트 클럭 4.8GHz, 전력 소모는 동일하게 105W네요. 1900K가 125W입니다. 코어도 더 많고 성능도 비등하거나 더 좋은데 인텔이 발열과 전력 소모에서 지는 날이 왔네요. 그렇지만 5.0GHz의 벽은 너무도 높았나 봅니다. 그래도 이제 실사용 영역에서 클럭 차이로 인한 성능 차이는 많이 좁혀져서 인텔은 내년까지는 가격 인하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본격적인 소비자에게 이득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발표였습니다. 3900XT와의 게임 성능 비교입니다. 프레임이 28% 향상되었고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1080p 해상도 기준이고 AMD 친화적인 게임 벤치마크 결과지만 숫자 비교해보지 않으면 이제 프레임 떨어져서 실체감에서 느끼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임 성능 종합평균 26% 향상되었고 주목할 부분은 배그에서 33%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그에서도 그래픽카드 성능을 못 끌어내서 손해보는 일은 없겠네요. 1900K와 5900X의 시네벤치 멀티 점수가 아닌 싱글 점수 벤치마크 대결을 했습니다. 약 16% AMD가 점수가 더 높고 테스트 시간도 1분 이상 더 빨랐네요. 5900X가 이제 작업과 게이밍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욕심쟁이 CPU입니다. 이번 세대에서 CPU 소켓이 바뀌었다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2020년까지 소켓 유지하겠다는 최후의 약속만큼은 지키기 위해 내실을 견고히 다져서 나온 모습입니다. 다음은 출시하는 4가지 모델 중 3가지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앞에 봤던 5900X는 넘어가고 5800X 8코어 16스레드, 기본 클럭 3.8 부스트 4.7GHz, 여기까지가 8코어 CCX고 아래 5600X는 기본 클럭 3.7GHz 부스트 4.6GHz 6코어 12스레드인 것을 보면 둘 중에는 5800이 게임 성능은 더 잘 나오겠네요. 기존 3600이 4 플러스 2코어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6코어 단일인 대신에 8코어에서 수율 떨어지는 부분이나 컷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네요. 어느 라인업이 되든 비슷한 성능 향상이 체감적으로도 수치상으로도 월등한 경험을 선사해줄 라인업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겠죠. 기존 3000번대 발매 초기 권장 소비자 가격과 비교해보면 $50씩 인상됐습니다. 약 한국 돈으로 6만원가량 비싸졌다는 의미인데 라이젠 3000번대도 발매 초기에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느꼈는데 그거보다도 비싸니 초기에 저처럼 급한 사람 아니면 추후에 수율도 올라오고 가격도 점점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지 잘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마지막으로 5950X 소비자용 라이젠 최다 코어 CPU의 재림입니다. 16코어 32스레드 CPU 부스트 클럭 4.9GHz 5GHz는 실사용 힘들겠네요. 수동 오버로드 올코어 5GHz는 절대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고, 다만 여러 번 얘기하게 되지만 실제 필요한 만큼은 부스트 클럭이 터져주기 때문에 이제 코어 개수 차이로 그만큼 더 성능 차이는 벌어지게 됐습니다. 가격은 마찬가지로 $50 인상돼서 $799 100만원 돌파가 확정적입니다. 공개된 4개의 CPU는 11월 5일에 발매됩니다. 즉 페이퍼 런칭이었고 물건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텀이 꽤나 긴 게 기존의 3080대란 사태를 보고 넉넉하게 출시일을 미룬 것 같습니다. 10월 20일 근처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그때까지 물량이 수요에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가뜩이나 비싼데 또다시 용산 시가로 비싸게 팔게 된다면 부디 가격 안정화까지 기다려주세요. 되팔렘도 결국 수요가 있으니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기에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주도적인 참여 방법은 적정가의 물건을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영상 마무리로 종합평가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스트 클럭은 0.2씩 가격은 $50씩 증가되었습니다. 성능과 가격 모두 역대급이라고 전망되네요. 라이젠 9 12코어 16코어는 $50 오른 만큼 성능이 올랐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체 소비자용으로 내려올 일이 없다고 생각됐던 상징적인 제품이니까요. 라이젠 7과 5 가장 주로 팔릴 라인업이 동등하게 $50씩 상승된 게 문제가 큽니다. 3800X보다 더 비싼데 3800X가 잘 팔렸나요? 아니요. 3700X 아니면 아예 3900X로 넘어갔지 중간에 애매한 느낌이라 잘 안 팔렸죠. 이번에 이렇게 발표한 것은 뒤에 X가 붙은 라인업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아마도 XT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메인보드 조합은 새로 구입하실 분들 기준 B550, X570 구매 추천드리는데 그중 B550을 더 추천합니다. MSI에서는 박격포, 게이밍 엣지, 에이수스는 터프 플러스, 스트릭스 A 기가바이트는 어로스 엘리트 추천드리는데 V2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전원부랑 USB 개수 온과 절감된 거라 V2는 비추천합니다. B450 쓰시는 분들에게 바이오스 지원 소식은 11월에 배포 예정이라고 루머가 나왔습니다. 전원부가 지원할 만한 모델 우선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라인업 아니면 지원돼도 전원부 부실해서 성능이 제한돼서 보드 바꿔야 할 겁니다. B450 쓰시는 분들은 라이젠 3000번대까지가 딱 알맞은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보드 가격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B550이 더 좋다고 상실감을 느낄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발표였네요. 인텔의 가격 인하를 기다리면서 상황을 11월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거 전적이 있어서 인텔 발표에 따라 AMD도 가격 인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발매 전 가격 인하 해줬으면 좋겠네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